민정수석이 나 영환이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향 선배예요. 나보다 고시는 4년 선배고, 내 사수예요. 사수. 성질 정말 꼬장꼬장해. 아우, 막 그냥 그 성질 정말 아우 불 같아. 근데 마음을 한번 열면 이제 굉장히 따뜻해요. 예. 저 잘리고 덕순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속보가 떴어. 그분이 내정됐다고 전화했지. 형 축하한다. 예.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문건이 몇 박스가 지금 나갔다. 내 거. 우리 반 거. 이거 회수해야지. 이거 계속 내관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형 이거 꼭 회수하셔야 돼. 두 번째. 문고리들 조심해라. 저거 문고리들 저 제끼고 제대로 집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좋게 못 나올 것 같다. 근데 난 믿었어요. 그 형이 워낙 성질이 꼬장해가지고. 근데 금방 무력화되셨다고 그러더라고. 내 쪽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들어가신 다음에 한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어떻게 지내신지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무력화되셨더라고. 문거리 사면방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거기 완전 힘을 실어주면 방법이 없죠. 안 만나주는데 뭐. 오야가 저 안 부르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야가 최순실이에요, 박근혜.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로 알고. 심지어 밑에 있던 우병우한테 스트레스도 그리고 만만치 이제 제 않았다고. 사건도 예. 11월 28일, 2년 전 11월 28일 터지고 난 다음에 우병우가 이걸 끌고 갔어요. 김영환 선배는 바이패스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 검찰에서는 김순대 총장은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러니까 제끼고 김수남이 저 중앙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수남, 우병우, 김기춘 라인으로 됐다고. 근데 운영위에서 이제 민정수석 나오라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영환이 형은 아니 뭐 나 완전 고바우 만들어 놓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나가봐야 모른다. 나 바보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간다. 그랬겠죠. 이때까지 안 나갔어. 나갈 필요 없어. 그랬겠죠. 그러고서는 있는데 갑자기 기춘 할배가 야 너 좀 나와야 되겠다. 네. 뭐냐. 내가 지금 방법이 없는데 뭐냐.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느라고 사표를 낸 걸로. 근데 그때 안봉근 정호성을 나오게 하느냐 민정수석을 나오게 하느냐. 근데 민정수석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부한 거지. 예. 왜냐하면 나와도 어버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환이 형이 사표 내고 또 그건 또 금방 수리했어. 왜?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를 올려야 되니까. 금방 수리했어. 이제 막 열받은 거야,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원래 간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맨날 술 꼭지가 드셨구나. 돌도록 드셨는 거야. 간암으로 돌아갔어. 급성간. 간. 그래서 영환이 형 모친이 그런 얘기 하셨구나.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하기사 그 술을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계속 들이부면 진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암은 스트레스죠. 그렇죠. 정말 암은 스트레스예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얘기해?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우병우 수석 출석 안 한 데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하지만 이 공무원 기질이 딱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나가라는 거는 나가서 네가 이렇게 바이패스 당하고 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갈등하다가 못 나갔는데 밖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는 나오고 사표서가 나오고 나서 세월호 청문회도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랑 통화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어떠냐면은 내가 초임 때 검찰총장을 했어요. 내가 초임 때. 그러니까 엄청 말하자면 대선배지. 그리고 막 그 레전드라고 그랬어. 검사의 레전드라 그랬어. 뭐 정말 딴 듯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따라 적으면 고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도 이렇게 뒤에서 쳐가지고 날려버리고 영환이 형도 너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믿었는데 그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영환이 형도.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대는 못 하셨을 거고. 누구 저요? 네. 아이고 언감생심.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아유. 저. 그리고 언제야? 2014년 초에 그게 있었어요. 지방선거. 우리 비서실에서 지방선거 뭐 시장 군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그때 건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 나가지고 그래도 좀 써먹게. 사진 찍어줘라. VIP하고 네. 둘이서. 네. 이렇게 사진 좀 찍어줘라. 네. 노! 오. 머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노! 이번에 뭐 요리사도 못했지. 노! 메이크업 안 했다고. 시계, 노! 뭐, 화환, 노! 안 줘! 그것도 최순실 작품일까요? 몰라. 김기춘 실장은 독대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자주는 못하지만. 자주는 못하지만. 네. 그것도 혹시 문고리를 통해 가능합니까? 김기춘 실장? 저도 하나 질문이 아이고. 있는데, 한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누구 조하나 결혼식에 화환 보내는 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가 쪽 육촌인가가 뭐 돌아가셨어. 대통령에. 네.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내가 총무비서관한테 육촌이니까 내가 이제 친인척 담당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조화 조치해야 되겠다. 예. 알았다. 보고 갈게. 그 다음날 보내지 마라. 헐. 조화조차도. 친인척 관리도 철저하시고 하물며 동생도 안 만나고 지내시고 예, 최순- 강직하신 분이네요. 최순실의 아버지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친인척을 네. 멀리하면 된다. 예. 자, 김기춘 실장이 인사 개입 이야기 하다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말 좀 아껴야 되겠다. 네. 저 그 얘기는 하고 아니, 싶어요. 답변을 못하게 하니까. 15분만 버티면 답변 필수 있어요. 진짜. 제가 그 오방근 그 재정부질의 당시에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면 김기춘의 인사 관여였어요. 예, 예. 당시에 이제 제보를 받아서 최근에는 언론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쓰긴 했었는데 손성각 씨가 김기춘 씨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재중 콘텐츠 진흥원이죠. 부재중 통원에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김기춘이 받아서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직접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인사가 그렇게 임명이 되는 거죠. 당시의 관여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보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예. 그런 질문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네. 대통령이 만나보라 그래서 자기는 만나봤다 꼭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또 그렇게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조비서관이 아니지. 조원님 죄송합니다. 조원님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어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2년 전 인터뷰죠. 근데 거기 보면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김 실장의 국정원 인사 개입 의혹도 있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조 의원께서 김 실장이 국정원 5급을 잘라라, 4급을 잘라라. 꼭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다. 김 실장이 어떻게 국정원 5급을 검증에 있던 놈을 잘라갈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 나기 직전에 내가 세계일보 기자를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만난 거는 뭐냐면 이걸 쓰겠다고 하길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이런 썰을 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지금 저는 굉장히 그래요? 브레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당해요. 그 기자가 말하자면 2014년 4월 1일, 2, 3일 날 청와대 내부 감찰 결과가 유출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 책임지고 말하자면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반 있다 보니까 또 그 기자한테 우리 문건이 몇 박스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다 그걸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정호성이 회수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거 회수하라고 얘기한 오창효 행정관, 지금 우리 방 보좌관을 문책하고 잘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무려 7달 정도가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뭘 쓴다는데 내가 뭘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까? 야, 나 너 때문에 지금 논다. 그리고 네가 지금 문건 갖고 있어가지고 나 어디 취직도 못한다. 제가 그때 정말 엉덩이 빠지도록 하루에 100km, 150km씩 자전거만 탔거든요. 정말
다리는 이렇게 굵어졌는데, 황당하죠. 아득하죠. 왜? 이건 영린이니까. 이거 나가면 영린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를 향해서 검찰이 달려들 것이고 영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마하려고 난 했던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네. 저희가 황당한데요. 왜냐면 그 세계일보 보도를 보는 순간 조항규 사장이 예. 계속 뭔가 문건이 8개쯤 있는데 예. 그게 터지면 뭐 내란죄 막 이러면서 엄청난 게 있다고 했어요. 계속. 그 후에 이게 나왔거든요. 조항규 사장하고 또 지금 세계일보 경영진 혹은 그 기자들하고는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정의로 문건을 빵 터뜨리면 저쪽에서 반격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하고 또 그거 누르고 요번처럼 이렇게 반격 들어온 거 계속 누르고 가야지 이제 페이스가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거 하나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어. 예. 나는 고립무원에 처지해서 검찰과 권력과 언론한테 한 달 내내 그냥 물어뜯겼습니다. 도대체 뭔 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 원망 엄청나게 했는데 세계일보는 세계일보대로 그 썼던 기자들 다 인사조치 당하고 그리고 사장도 그때 또 세무조사 당하고 예,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그까지 뭐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몸으로 때우고 하다가 결국은 꼬리 내리고 대충 이렇게 덮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 양반도 조 사장도 인사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자들은 이 양반 언론사 사장으로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요번에 8건 이렇게 있다. 이거 까면 뭐 경천 동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내용 봐가면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기춘 실장이 그 정윤회 문건하고 관련해서 청문회 받으면서 조홍천 당시 비서관에게 조사를 지시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영린인데 내가 왜 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서 그 유념해서 그 안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은 김 실장이 구두로 수사를 지시한 겁니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예. 8월 3일자 2013년 8월 3일자로 허태열 실장이 나가고 김기춘이 들어와요. 예. 근데 12월 초중 순서부터 3, 4회에 걸쳐가지고 일간지에 김기춘 실장 곧 물러날 듯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와. 네, 예. 하루 날 불러. 이거 언놈들이 이런 거야. 이거 좀 알아봐. 아니 그건 취재원 확인하는 건데 그거 힘듭니다. 내용도 상당히 이거는 뭐 내밀합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너 말고 어디다 시키냐. 우리가 그때 일을 잘했거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줬어요. 그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고. 예. 그 3인방이 어떡할까요? 조사할까요? 어떡할까요? 좀 있어봐라. 그거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지금 실장하는 거 아니다. 예. 아주 거룩하신 말씀하시고. 근데 며칠 있다가 청와대 본관 쪽에서 3인방들이 조홍천 저 XX 쌍욕을 막 하고 저 X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준 거야. 내가 저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자를 준 거야. 예. 그럼 완전 허리지 뭐. 근데 그런 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김 실장이 수사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과도 이제 김 실장한테 보고한 거죠. 당근이죠. 페이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페이퍼. 아니 당연히 본인이 페이퍼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뭐. 안 받았대? 네, 페이퍼는 안 받았다니까. 페이퍼로. 예. 아니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셨어요? 김기춘. 뭐 그때 저희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챙겨보시지 못했구나. 그건 위증이잖아 이거. 의증이죠. 녹음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속기록이 돼 있겠지. 아니 그때 대면하셨을 지시할 때. 대면할 때 너무 그래. 정호성은 다 했잖아요. 이거 뭐 통화였고. 증명력의 문제니까. 네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말하자면 공무원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못하거든요.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책임질이 생겼을 때 뭐 종천 선배님이 저한테 뭘 시켰다. 예. 그러면 저도 뭐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이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시켰다는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변명을 하는데 너무 새빨갛게 부인하니까 이건 그렇죠. 진짜 정말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트윗에다가 뭐 지금 김기춘이 이렇게 뭐 나 지시 안 했는데 지가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예. 내가 구라임. 그랬어. 예. 그때 뭐 짧고 강렬한 멘트 뭐 예. 뭐 예, 봤어요. 어. 네.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김갑수 평론가도 고발을 했었는데 예. 이재정 대변인 그때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변호를 맡았죠.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고발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사건이 하도 많아서 많아서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강용수보다 고발 더 많이 해요. 고발 많이 하고. 당시에 조금 신기했던 건요. 이게 보수 우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 사건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곽수 형님께서 변호사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합의를 해오셔가지고 합의를 끝나셨는데 합의했어요? 어떻게 예. 만나서 합의했어요? 저쪽 변호사하고? 아니면 김기춘을 직접 만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기춘의 대리인이 돼서 움직이시던 분이 율수 로펌에 계시는 그분의 사위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임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 차원병원에 치과에 있는 그 딸의 예, 남편. 아니 그리고 또 M본부가 저 고발한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6월 네. 달에 저 헛발 찬 거. 아, 예. 그거 중앙지검에서 막 대질 조사하고 막 지금 뭐 열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이 이런데. 세상에 이런데. 막 그냥 그러고 남부 법원에 1억 저 손해배상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조정하자 그러고 뭔 조정? M본부는 뭐 지금 난리 났어요. 김갑수 평론가 일은 그럴 거예요. 김갑수 평론가가 방송에 나가서 당시 세월호 막 참사 터지고 난 뒤인데 구원파에서 김기춘 실장 맞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막 우리가 남이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평론가가 이러면은 유병헌하고 김기춘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고발당했죠.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거였는데 고발을 하셨고 저는 이거는 해볼만 하다. 버티시라라고 했는데 사실 고소를 당한다는 거 직접 당해보면은 그거 엄청나게 네.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많이 맨날 받아요.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만 믿으시라. 저 진짜 훌륭한 변호사다 했는데 저를 못 믿고 예. 그 물밑으로 나였으면 합의를 하셔가지고 믿었을 텐데. 내 사건 좀 해줄래? 나 지금 사건 많은데. 진짜 훌륭한 변호사인데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휴직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렵게 지금 조언 모셨으니까 좀 궁금한 것 좀 많이 물어봐야 돼요.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소인가요? 네. 경찰 인사에 관여를 한다. 아니, 안봉근이. 안봉근인가요? 안봉근은. 근데 이게 안봉근이 경찰 인사에 관여하다는 소리는 경찰 내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있는 내내 그거예요? 그걸로, 뭐, 싸우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죠. 문고리잖아, 문고리. 문고리가 뭐 권한이 있어서 하냐? 문고리니까 하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안 했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아니, 뭐, 전혀 안 있어요. 해요. 예. 전혀? 예. 한번 불러갔다 그러니까 왔잖아요. 출입 있잖아. 예. 그, 최순실 출입할 때. 그 문제로 데리고 갔고. 이행정실, 이부속실. 예. 행정관이 에스코트하고 했으니까. 이영선. 그거. 그 다음에 이재만이는 네가 총무비서관으로서 보안 책임자인데, 출입. 그거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야겠네요. 아이고.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해야죠. 그거. 예. 예. 진짜 많을 겁니다, 그건. 문고리 4인방이 그러면은, 합체 로봇이라니까, 세 분이. 세 분이 합체 로봇이에요. 아니, 근데 그 셋 사이에서도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합체 어쨌든, 로봇. 예, 합체 로봇입니다. 문고리 4인방이 전행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기억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 너무 많겠지만. 어쨌거나, 대면 보고 하려고 할 때, 메일로 보내세요. 응, 정우성. 아니, 그래도 이게 메일로 보내시라니까요? 그런 거 한 두세 번 당하고 나면 대면하겠다는 말을 못하지. 여러분, 대면 필요하세요? 고개고. 질문. 이게 말하자면, 정천 의원님도 그러셨고,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수석도 그랬고, 문고리 3인방이 한테 괴롭힘 많이 당한 거잖아요.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다 좀 하여튼 쪽팔림을 당했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구나. 우병우 수석도 말하자면 한성질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랑 잘 지냈을까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우선 네. 최순실하고 우병우 장모는 순천향대 병원. 예. 내가 처음에 거기서 대정부질 때 얘기를 했던 건 순천향대 병원. 예. 거기에 우병우 장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밀었고 그렇죠. 최순실은 옛날부터 거기 단골이에요. 예. VIP라고. 예. 거기서 좀 맺었고 그다음에 기흥 CC에서 공을 같이 몇 번 쳤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들어간 게 또 사실은 최순실이 인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직접 인바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벌써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3인방 쪽에서 우병우 수석한테 잘 우습게- 보여야 된다. 혹은 그러니까 예. 개대지로 못 여긴다 이거지. 음.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그 정유라 사건, 그 문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안봉근이가 경찰 인사 뭐 개판 치고 뭐 애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몇 가지 얘기했잖아. 그 다음부터 굉장히 조심을 해요. 최순실도 출입을 삼가했다 그랬지. 안봉근은 이 부속에서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빠져요. 제2부속실이 폐지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옛날처럼 대놓고 인사 개입하고 뭐 이제 이 월권을 대놓고는 못 하는 거야. 예. 노출되게는. 그 갭을 누가 메웠냐? 우병우가. 근데 그때 그러면 문고리 3인방한테 찍히면 죽는 거네요. 네. 나 어떻게 뭐 산증인이 미쳤나 봐. 있잖아. 내가 미쳤나 봐. 아니. 이왕구가 저한테 3번이나 문고리 걔들이 최 의원 노리니까 조심하라고 아니 근데 3번이나.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잘 버티셨죠. 그럼. 아니 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살아나셔야죠. 누구도 저한테 돌아가는 걸 알았다는 거네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그 걔들이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문고리들이요. 아니, 공무원들은 누구한테 줄을 대야 인사에서 피해 안 보냐.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본능적으로. 근데 진짜 화나셨나 보다. 그때 당한 게 막 예. 다시 얼굴에 올라오죠. 아니, 사실 저는 조홍천 의원님 계속 뵀어도 이런 증언을 직접 듣기는 처음이에요. 예, 늘 예. 언론을 통해서 정리된 예. 내용만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서 들리는 이 숨결이나 얼굴의 표정 막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살이 떨릴 그러니까. 정도로 전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숨결. 모르겠어요. 네. 진짜. 숨결? 너무 아름답게 정치자도 다 표현했나요? 같은 느낌일까 예. 모르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조항규 사장 또 박관천 행정관 내일 청문회 아마 증인으로 나오는 것 예. 같아요. 박관천 행정관도 상당히 고생한 거죠 사실은 쫓겨나고 나서. 그럼요. 예. 조 의원만큼. 거기는 다른 그 걸로. 고생도 했지. 거기는 구속돼서 오래 들어갔다 있었잖아. 왔죠. 네. 뭐, 물론 뭐, 딴 거긴 하지만. 딴 거라도. 예, 구속이 됐죠. 근데 박관천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그거 문고리 그런 문건들 하다가 이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박관천이 정말 일 잘해요. 정말 잘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는, 어려운 거는 그 친구한테 다 시켰어.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밀하고, 중요하고, 또, 이건 꼭, 검증해서 잘라야 되는 것들, 혹은 감찰을 통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박관천한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박관천부터 난리라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그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경찰. 최경락 예. 경위. 예. 그분하고도 아세요 원래? 전혀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에 소속된 경위고, 예. 저는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근데 사람이고. 그분이 자살한 것은 음. 결국은 청와대 압력인가요? 네가 다 덮어쓰라 뭐 이렇게. 아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는, 예. 박한천 경정이 결국은 열의를 하다가 쫓겨나면서 나는 찍혀서 나가니까 쓰레빠만 들고 나가라 그랬는데 나 몰래 문건들을 들고 나갔어. 예, 나중에 예. 보니까. 예. 그거를 내가 또 좋은 자리 보낸다고 해서 예. 서울지방청 정보 1분실장, 되게 좋은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거기다 내정을 시켰어요. 거기 자기 캐비넷에 인사하기 한 일주일 동안 자료들을 갖다 놨나 봐. 근데 청와대에서 뭔 문건을 계속 들고 오니까 그 소속 한일 경위가 밤에 캐비넷을 따고 카피를 다 했대요. 예. 재판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최경희한테 줬다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세계일보 간지는 몰라요. 제가 아는 재판에서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는 그게 다예요.
근데 저 민정특감반에 있는 경찰관이 경감쯤 됐을 거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난 수사받고 재판받느라고 잘 모르죠. 근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정권이 3년 차만 됐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기 어떻게 버티냐 형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2년 차니까. 네. 그렇죠. 예. 자, 혹시 세 분은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가시는 게 편하실 뻔했어요. 아니 청문회 참고인으로 왜 안 나가는지 나는 의원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니 글쎄. 아니, 옛날에 김대중 총재도 청문회 가서 네, 증언하고 네. 있었는데. 뭐. 예. 아니 근데 또 특검이라는 네. 훨씬 더 유용한 기회가 네. 있으니까. 예. 네. 예. 수석이 나 영환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향 선배예요. 나보다 고시는 4년 선배고, 내 사수예요. 아, 사수. 오. 성질 정말 꼬장꼬장해. 아. 아우 막 그냥 그 성질 정말 불같아. 근데 마음을 한번 열면 이제 굉장히 따뜻해요. 예. 저 잘리고 덕순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속보가 떴어. 그분이 내정됐다고 전화했지. 형 축하한다. 예.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문건이 몇 박스가 지금 나갔다. 내 거. 우리 반 거. 이거 회수해야지. 이거 계속 내관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형 이거 꼭 회수하셔야 돼. 두 번째. 문고리들 조심해라. 저거 문고리들 저 제끼고 제대로 집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좋게 못 나올 것 같다. 근데 난 믿었어요. 그 형이 워낙 성질이 꼬장해가지고. 근데 금방 무력화되셨다고 그러더라고. 내 쪽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들어가신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어떻게 지내신지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무력화되셨더라고. 문거리 사면방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거기에 완전 힘을 실어주면 방법이 네. 없죠. 안 네. 만나주는데 뭐. 오야가 저 안 부르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야가 최순실이에요, 박근혜.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로 알고. 심지어 밑에 있던 우병우한테 스트레스도 그리고 만만치 이제 제 않았다고. 사건도 예. 11월 28일, 2년 전 11월 28일 터지고 난 다음에 우병우가 이걸 끌고 갔어요. 김영환 선배는 바이패스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 예. 검찰에서는 김진대 총장은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러니까 제끼고 김수남이 중앙검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남, 우병우, 김기춘 라인으로 됐다고. 근데 운영위에서 이제 민정수석 나오라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영환이 형은 아니 나 완전 고바마 만들어 놓고 아는 것도 없는데 예. 나가봐야 모른다. 예. 나 바보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간다. 그랬겠죠. 이때까지 안 나갔어. 나갈 필요. 근데 독대는 못 하셨을 거고. 누구 저요? 네. 아이고 언감생심. 밥도 같이 못 먹었고. 아유. 저. 그리고 언제야? 2014년 초에 그게 있었어요. 지방선거. 우리 비서실에서 지방선거 시장 군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그때 건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 나가지고 그래도 좀 써먹게. 사진 찍어줘라. VIP하고 네. 둘이서 네. 이렇게 사진 좀 찍어줘라. 네. 노! 오. 머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노! 요번에 요리사도 못했지. 네. 노! 메이크업 안 했다고. 시계, 노! 화환, 노! 안 줘! 그것도 최순실 작품일까요? 몰라. 김기춘 실장은 독대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자주는 못하지만. 자주는 못하지만. 네. 그것도 혹시 문고리를 통해 가능합니까? 김기춘 실장? 저도 하나 질문이 아이고. 있는데, 한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누구 조하나 결혼식에 화환 보내는 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 필요 없어. 그랬겠죠. 그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기춘 할배가, 야, 너 좀 나와야 되겠다. 네. 뭐냐? 내가 지금 방법이 없는데 뭐냐?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느라고 사표를 낸 걸로. 근데 그때 안봉근 정호성을 나오게 하느냐,
민정수석을 나오게 하느냐. 하느냐. 근데 예. 민정수석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부한 거지. 예, 예. 왜냐하면 나와도 어버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환이 사표 내고 또 그건 또 금방 수리했어. 왜?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를 올려야 되니까. 금방 수리했어. 이제 막 열받은 거야,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원래 간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맨날 술 꼭지가 드셨구나. 돌도록 드셨는 거야. 네. 간암으로 돌아왔어. 네. 급성간. 급성간. 그래서 영환영 모친이 그런 얘기 하셨구나. 네.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하기사 그 술을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계속 들이부면 진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암은 스트레스죠. 그렇죠. 정말 암은 스트레스예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걸 어디서 얘기해?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우병우 수석 출석하는 데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하지만 이 공무원 기질이 딱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나가라는 거는 나가서 네가 이렇게 바이패스 당하고 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쪽 사이에 갈등하다가 못 나갔는데 밖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지금. 그분이 나중에는 나오고 사표서가 나오고 나서 세월호 청문회도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랑 통화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어떠냐면은 내가 초임 때 검찰총장을 했어요. 예. 내가 초임 때. 예. 그러니까 엄청 말하자면 대선배지. 네. 그리고 막 그 레전드라 그랬어. 검사의 레전드라 그랬어. 예. 뭐 정말 반듯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따라 적으면 고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도 이렇게 뒤에서 쳐가지고 날려버리고 예. 영환이 형도 너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믿었는데 그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영환이 형도.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